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베트남 다낭에서 열렸습니다. 넉 달 만에 다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한중 관계를 개선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중국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를 증원해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를 받아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지시로 매달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이병기 전 국정원장까지 검찰에 소환되면 박근혜 정부 3대 국정원장이 모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직무가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제보 파일 6001에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약간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경기 지방에, 오후에는 남부 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시간으로 오후 7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조금 늦게 시작돼 지금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대로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소식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와 증거인멸을 지휘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 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군무원 70여 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는 호남 출신을 배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과 이태하 전 530 심리전단장의 통화 녹취록에선 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은폐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북한 정권, 북한 군, 국외에 있는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작전을 하는 데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정치 관여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관련 사안을 담당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 청와대 보고라인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관운을 타고났다는 이야기 참 많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이 돼서 박근혜 정부까지 2개 정권에 걸쳐서 국방장관을 지냈고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방장관이라는 기록도 세웁니다. 자, 그런데 국방장관직을 마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이 됐고 또 심지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한동안 안보실장직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국방과 안보의 최고의 자리를 지킨 기간이 무려 6년 6개월. 그 사이에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북한군의 지뢰 도발과 KF-X 사업 실패 책임론 등 여러 대형 악재들이 터졌지만 김 전 장관의 입지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관운을 타고났다는 그를 결국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MB정부 시절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댓글 조작 활동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검찰의 칼끝은 국정원과 국방부를 넘어 경찰과 청와대 등 권력기관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18대 대선을 10개월 앞둔 2012년 2월, 국정원은 온라인 댓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트위터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7월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 사령부 인원을 늘리며 정치 댓글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선 직전인 12월 11일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김모 씨의 댓글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밤 갑자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김 씨의 컴퓨터에서 정치적 댓글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포렌식 작업을 통해 김 씨 컴퓨터에서 삭제됐던 관련 파일을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분석팀이 만든 100여 쪽 보고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모두 파기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12월 16일 발표 당일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날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 간부도 국정원 직원과 50차례 이상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경찰 보도자료 배포 10여 분 뒤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국정원과 국방부에 이어 경찰을 향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참모들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중동 출국을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수석 비서관 등 측근들과 만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측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의 구속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법을 빙자한 정치 공작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측근들은 사이버 사령부의 대북 첩보전 보고가 있었더라도 댓글 공작 지시와 같은 정치 관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측근들과 식사를 하며 직접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 이럴 때냐, 대통령 권력은 80%만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강연을 위해 바레인으로 출국합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출국 전 이 전 대통령이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랐고, 여당인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세 비서관들에게 매달 1억 원씩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엔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소환됩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2015년 3월 원장 취임 직후부터 올해 초까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약 10여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매달 현금 1억 원을 007 가방에 담아 이재만 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비서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납은 미르재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지난해 7월 갑자기 중단됐다가 2달여 뒤 2억 원으로 늘어나 재개됐습니다. 어제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원장은 청와대 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첫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도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3대 국정원장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활비를 직접 요구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전망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퇴장해 반쪽으로 끝났습니다. 오는 13일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가는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납니다. 홍 후보자가 딸 국제중학교 입학이나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한 겁니다.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파행을 하고 회의를 정회해서 파행하겠다는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은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홍 후보자는 그 이전에라도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랍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홍종학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는 달리 보고서는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고창석 교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의 탈출을 도운 고창석 교사는 3년여 만에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고창석 선생님께서 입관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에서 고 고창석 교사의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헌화에 나선 단원고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현장에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운구차는 세월호를 돌아 목포 신항을 빠져나갔고 장례식장이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고슴도치를 닮아 또치 선생님으로 불린 고 교사는 단원고 체육교사로 발령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대학생 때 인명구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는 침몰 당시에도 학생들의 탈출부터 돕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체육성으로 당연히 살아남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다시 아이들을 구하려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세요. 부인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애들 돌보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였습니다. 고 교사는 3일장을 치른 뒤 모레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미수습자 9명 중 4명이 수습된 가운데 단원고 남현철 군,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 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은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다낭에서 조금 전 만났습니다.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던 사드 갈등을 봉합한 이후로는 첫 만남인데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또 한중 관계 개선에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 가 있는 이성대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회담이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 37분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정됐던 회담 시간 30분을 넘겨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담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애초에는 7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에이펙 정상회의 행사가 지연되면서 약 37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매화는 추위를 겪은 뒤에 더 향을 낸다는 사자성어 매경한고를 인용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한중 관계가 회복돼서 기쁘다고 모두 발언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오늘 회동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오늘은 다자회담 기간 중에 30분 동안 짧게 진행돼서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한중 관계에 대한 포괄적 개선에 초점을 맞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진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에이펙 정상회의 자체적인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군요. 오늘 회담 기간이 그래서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연내 한중 정상회담 개최에 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이번 회동에서 그 부분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네, 지금 회동이 진행 중이고 또 양국은 회동이 끝난 이후에 공동 발표문을 조율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합의 내용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이는데 일단 양국은 12월 중순쯤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관심이 집중됐던 게 민감한 부분, 그러니까 사드 현안이나 중국 측의 경제 보복 조치 이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회담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 같습니까? 일단 사드 관련 현안은 오늘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문 대통령 출국 이전부터 사드 현안은 의제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거라고 밝혀왔고요. 또 오는 13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에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경제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핵 문제도 중요한 의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이 됐겠죠?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문 대통령이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고 적극 이행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북핵 문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양 정상이 뜻을 재확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쌍중단, 다시 말해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도발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해법이나 또 우리 측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역할론 등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두 나라는 관계 정상화에 확고한 계기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경제보복이나 북핵 문제 해법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서 그 전까지는 한중 모두 북한 문제 해법을 위한 밀도 높은 실무 협상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역시 베트남 다낭에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양국 간 관계 복원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탐색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서먹했던 관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중 관계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분석입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단독 회담에서 사드 경제 보복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12월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연말쯤 북핵 문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는 다음 달 한중 정상이 다시 만나기 전까지 실무 차원에서 밀도 높은 물밑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답방이 성사된다면 한중 관계는 물론 북핵 문제 역시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낭에서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이번 한중 또한 이렇게 한국과 중국 또 미국의 정상들이 각각 만나면서 논의했던 최대 현안 중에 하나는 북한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미국은 북한을 향해 대화와 압박 두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대화할 때가 곧 올 거라고 하면서도 미 항공모함 3척은 오늘부터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북한이 마지막 미사일 도발에 나선 지 56일이 지났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예상과 달리 대북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국면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직 북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결국 대화할 때가 됐다고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도 대화 채널 두세 개가 꾸준히 가동됐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화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입니다. At some point, if North Korea is showing that it is serious in its interest to denuclearize, perhaps we could look at doing that. 핵 포기를 압박하는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은 오늘부터 14일까지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합니다. 떠다니는 군사 요새로 불리는 항공모함 한 척에는 80대 안팎의 항공기가 탑재되고 호위 전단이 함께합니다. 힘의 우위를 과시해 대화 국면을 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꼭 석 달 남았습니다. 한창 올림픽 준비에 열을 올려야 할 때인데 자원봉사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자원봉사하려고 학업과 군 입대까지 미뤘는데 직무도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제보 파일은 대기조가 돼버린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의 얘기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던 지난 6일, JTBC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제보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로 선발돼 이미 교육까지 받았지만 대기조로 밀려났다는 불만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생 노승찬 씨는 군 입대까지 미루며 봉사를 기다렸지만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5월, 6월 달에 1차, 2차 교육을 다 받은 상황에서 이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공지를 받게 된 거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약간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졸업까지 미룬 김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알바도 일부 다 뺐고 여름 겨울에는 이제 파견 가서 학점을 따야 되는 게 있어요. 갑자기 평창 때문에 2번 다 못 가게 돼서 졸업이 약간 애매하게 돼버렸거든요. 올림픽 자원봉사자 선발 공고가 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서류와 면접을 거쳐 뽑힌 2만 8천여 명의 봉사자들은 10시간가량의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2천여 명은 아직까지 직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굉장히 애매하게만 내주시더라고요. 예산이 들어오면은 지금 뭐 해주겠다 식으로 하는데. 논란이 커지자 조직위는 수요 예측에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후순위로 밀려났지만 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기자들이 받은 메일에 따르면 조직위는 이미 자원봉사 수요 인원의 115%를 배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 죄송하대요. 지금 나라에서 있는 첫 큰 행사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석 달이 남은 지금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대기자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이런 답변이 오니까 직장도 그렇고 지금 일이 완전 올스톱이 된 상황이거든요. 지원 분야와 다른 직무에 배정됐다는 등 직무 배정을 받은 봉사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이달 안에 직무 배정을 마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차출돼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호사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크고 작은 행사에 여러 차례 강제 동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과 시간 이후에 연습이 이루어졌지만 추가 근무 수당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짧은 바지와 배꼽티를 입은 여성들이 무대에서 댄스 공연을 펼칩니다. 전문 댄스팀이 아닌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5개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들입니다. 연차와 외모를 기준으로 선발된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동원돼 장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신규들도 있고 2, 3년 내에서 그렇게 뽑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밑에 연차들은 거부를 잘 못하니까.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연습 과정에서 관리자가 직접 선정적인 표정이나 동작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동작 더 섹시하게 하고 그런 것도 많았고 옷도 더 섹시하고 야한 거, 붓고 짧은 거. 일부 간호사들은 체육대회와 송년회 등 1년의 크고 작은 행사만 3-4차례씩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출근을 아침 6시 반에 하면은 새벽 1시까지 연습을 시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수가 수당이나 이런 건 지급된 적 없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림대 강동성심병원이 200억 원대 임금 체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림대 소속 모든 병원에 대해 임금 체불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지금 양국이 합의문 작성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소식 뉴스 말미에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연결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도 당했다.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미국 할리우드에서 스포츠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 스타들은 용기를 내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엘리 레이즈먼은 15살 때부터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 레리 나사르 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Why are we looking at why didn't the girls speak up? Why not look at what about the culture? What did USA Gymnastics do and Larry Nassar do to manipulate these girls so much that they are so afraid to speak up? 축구 스타 호프 솔로도 지난 2013년
제프 블래터 전 피파 회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I had Sepp Blatter grab my ass. With Sepp Blatter, I went on the stage, and I was nervous for my presentation. It was the Ballon d'Or I was presenting. 솔로는 성폭력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성들이 폭력을 고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ore women, especially in football, would speak against it and about the experiences, because some of those people still work there, and some of the players still acts in these behaviors. 헐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뒤 SNS를 중심으로 미투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각종 성폭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할리우드 여자 배우들은 위민 인 필름이란 조직을 결성해 피해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할리우드를 담당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성폭력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여러 스포츠팀들이 겨울 훈련을 하기 위해 따뜻한 곳을 찾습니다. 남부 지역 지자체들이 이런 동계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스포츠 시설을 세웠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출혈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억 원이 투입된 경남 창녕 스포츠파크입니다. 축구장 7면을 포함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췄습니다. 창녕군은 온천 관광 특구와 연계해 지난 동계훈련 기간 175개 팀 4,300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근 함안군도 최근 250억 원을 들여 스포츠파크를 조성했습니다. 축구장만 15면에 이릅니다.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반면 10년 전 380억 원을 들여 지역에서 처음 스포츠파크를 도입한 남해군은 요즘 울상입니다. 동계훈련 유치 실적이 2012년 6,600여 명에서 지난해 4,400여 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대비 수익률도 20%에 그쳐 동계훈련 명소라는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 조성된 축구 전용 구장만 150면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제주와 전남까지 유치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장 무료 사용은 기본이고 차량 지원에 현금 250만 원을 주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출혈 경쟁이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될지 주민들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방아다리 약수는 위장병이나 피부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땅 주인이 지난해부터 입장료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탄산과 쇠맛이 강한 방아다리 약수입니다. 위장병이나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소문에 멀리서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한 10년 전에 왔는데 위장병 잘 나요. 오대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해 있지만 약수터 일대 부지는 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땅 주인이 이 주변에 체험학습장을 지었습니다. 이후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아다리 약수로 가는 길은 제가 지금 걸어 올라온 이 길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인 입장에서 안에 있는 시설을 보지 않고 약수만 먹더라도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잠깐 물 들어왔는데 2,000씩 주고 물 한 3통 받으러 갔다가 그럼 별로 솔직히 기분 안 좋은 게 사실이죠. 분란이 끊이지 않자 지자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검토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또 약수터로 가는 별도 탐방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비용을 누가 대느냐의 문제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중국에서 황스이라 불리는 광군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출 1조 원 올리는데 2분도 안 걸려서 신기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선전했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반값 할인 행사로 해마다 각종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중국의 11월 11일 샹스이 쇼핑 축제의 시작입니다. 1분 47초 만에 1조 원, 3분 1초 만에 100억 위안, 1조 6,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9시간 걸렸던 1,000억 위안 매출은 9시간 만에 돌파했고 총 매출 20조 원은 오후 1시 넘어 가뿐하게 넘겼습니다.
어제 상하이에서 펼쳐진 전야제에는 팝스타 제시 제이, 축구스타 루이스 피구,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등 글로벌 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니콜 키드먼의 소개와 함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무술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뉴 리테일, 신소매로 불리는 유통혁명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인 슈퍼마켓, 온오프 통합형 매장과 인공지능 스토어까지 마윈 회장의 혁신 모델을 내외신 기자들이 확인하는 장도 마련됐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고심했던 한국 기업도 선전했습니다. 일본, 미국, 호주에 이어 해외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해 지난해 3위보다 한 단계 떨어졌지만 뒤늦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내 소비 업그레이드에 맞춰 온오프 통합 마케팅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상하이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휴가 때마다 공항이 북새통이죠.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인천공항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개장 준비가 한창인 J터미널을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마주보고 있는 J터미널입니다. 시설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 델타항공과 KLM 등 4개 항공사가 둥지를 틉니다. 한 해 1,800만 명이 새로운 터미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1터미널과 비교해 천장이 높고 자연 채광이 들어와 실내가 한층 밝습니다.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덮였고 지열 에너지도 이용하는 등 친환경 터미널로 설계된 것도 특징입니다. 지하에는 버스 이용객을 배려한 환승장이 자리 잡는 등 편의성도 높아졌습니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데 초단거리 한 59m 정도로 이동 거리를 단축시켰고 또 이동 노선조차도 좀 단순화시켰던 부분이 좀 차별화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안도 강화됩니다.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들은 원통 모양의 전신 스캐너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기존 1터미널과 2터미널 사이 이동거리 때문입니다. 철도로는 5.8km, 도로로는 15.3km입니다. 자칫 길을 잘못 들면 20분가량 우회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새로운 터미널에서 출발할 경우 사전에 진입로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33% 늘어날 것이라고 최근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니 미래엔 식량 대란이 우려되죠. 그 해결책으로 도심 실내 농장이 떠올랐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건물입니다. 주차장에 10개의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습니다. 화려한 핑크 LED 빛을 받으며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스퀘어 루츠라는 스타트업이 세운 도심 실내 농장입니다. 패널을 수직으로 세워서 좁은 공간에서 수확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흙도 살충제도 필요 없는 수경재배입니다. 컨테이너 하나에서 수확할 수 있는 채소가 8,000제곱미터의 경작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물은 30리터에 불과합니다. All we do in this farm is push in the red and the blue spectrum of light. Right, that's what the plant needs to grow. 지난해 문을 연 스퀘어 루츠는 뉴욕의 고객들에게 그날 수확한 야채와 허브를 당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뉴요크에 위치한 에어로팜은 7층 높이의 6,500제곱미터에서 대규모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빛과 영양 공급으로 농민 한 명이 수확할 수 있는 양에 비해 130배에서 390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The mission is to build farms and cities all over the world so everyone has access to fresh, great-tasting, safe food.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시명 실내 농장들이 미래 도시의 자급자족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호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아이디어로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컬처 디자이너로 불리는 활동가들입니다. 세계 50개국에서 온 컬처 디자이너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큰 붓에 먹물을 죽여 공감 그리고 평화라고 씁니다. 23년 전 르완다 대학살의 생존자는 화해와 용서의 노래를 부르고
객석에 있던 사람들은 무대에 뛰어올라 함께 춤을 춥니다. 미래의 묘비명은 들꽃의 작은 씨앗으로 만들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적은 달력은 모든 이의 하루가 똑같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계 50개국에서 온 500명 넘는 문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컬처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아이디어로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합니다.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 발표와 함께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기정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오늘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5살 때 간호사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싱가포르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이제 3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웃이 바람을 피운다며 험담을 해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모 씨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험담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국회 2018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4조 원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세수 사정이 좋았다는 분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연합군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수도 사나를 공습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두 차례의 공습에서 민간인 3명이 크게 다쳤고 무너진 건물에 다수가 깔려 있어 사상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수도권이, 오후엔 남부지방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내일부터 미세먼지는 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더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무등산 위로 옅은 황사띠가 보입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렸습니다. 도심 속 전광판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가리킵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하늘을 뿌옇게 만들었던 중국발 황사가 바람을 타고 남부지방으로 이동한 겁니다. 오후 한때 남부지방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사라지고 내일은 전국이 맑습니다. 하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파주 영하 4도,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대구 14도, 광주 15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에 기온이 다소 올라가지만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강원에 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예, 앞서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좀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시 베트남 다낭의 이성대 기자 연결해서 새로 들어온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회담이 지금은 끝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 20분 전쯤 끝났는데요. 예정된 30분 회담보다 10여 분가량 더 만났습니다. 오늘 회담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고 중국에도 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력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인 시기에 있고 오늘 회동은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서로 좋은 덕담을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눈에 띄는 합의들이 나올 걸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양측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자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과 사드 보복 조치 해제 등이 이번 회담에서 앞으로 논의될 걸로 합의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은 회담 이후에 공동 발표를 하기로 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요.
원래 합의문 발표는 안 하기로 했었지만 회담 시작 전에 발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양국이 예정에 없던 합의문 발표 조율에 나선 건 청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만났을 당시엔 사드 문제를 이견이라고 표현할 만큼 양국 관계가 냉랭했는데 실제로 당시엔 공동 선언이느냐 공동 발표 형식은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지난 7월 서울시향 전기연주회에서 발달장애 아이가 공연 도중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인들의 공연장 출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향은 뒤늦게 발달장애아의 가족을 위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17살 상우는 10년 전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상우가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치료에 음악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우 같은 발달장애아가 공연장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두드리는 등 돌출 행동 때문입니다. 공연을 사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건 엄마들한테 모험이죠. 서울시향이 이런 발달장애아 가족을 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평소 공연장을 찾는 건 엄두도 못 내던 가족 200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동규군과 성준군은 직접 무대에도 올랐습니다. 어떨 때는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잘. 저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보는 거는 기분이 어때요? 오늘? 좋아요. 리허설이 끝나고 드디어 시작된 본 공연. 몸을 흔들거리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춰보고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어진 앵콜 공연에선 아예 모두가 무대에 올라 함께 춤을 춥니다. 동생이 박수치고 소리 질러서 눈치 보여서 도중에 나온 적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런 문화생활은 아예 처음이에요. 모두 다르지만 모두 함께였던 공연.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